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어학병 통역장교 강사 김승국입니다. 자, 필수 군사용어 버전 3.0을 가지고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업데이트된 자료를 가지고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4 버전에서 점프가 좀 있었죠. 자료 자체가 좀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지난번하고 차이점이라면은 뭐 좀 빠진 것들이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시험 경향을 반영해서 추가된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고, 제일 큰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예문이 다 들어간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되는 용어가 실제 이제 문장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앞뒤에 이제 콜로케이션, 호응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예문도 뭐 나름 좀 신경 써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 자체가 이제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를 확인하는 것 이외에도 그 예문에 담겨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서 그 용어의 배경, 그다음에 주변 사항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예문을 이제 선정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개선이 됐는데, 뭐 앞으로도 이제 계속 바뀌는 내용이 있어야겠죠. 당연히 업데이트 될 거고요. 시험이 진행되면서 좀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면 그런 것들을 반영하겠고, 또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은 더 업데이트해서 추후에 보너스 강의 혹은 뭐 추적 강의를, 업데이트된 강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뭐 어쨌든 그거는 그렇고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아마도 다수가 영어는 이제 좀 하는데 뭐 이쪽 계열을 공부해 본 적은 당연히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어학병이나 통역장교 시험을 보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군대에서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군사용어를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군사용어 알아야 되냐? 네, 그렇죠. 자, 근데 여기에서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군사용어라는 것이 무지막지하게 많은데, 뭐 저도 세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글쎄요, 넓게 잡는다면 한 수십만 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카페에도, 네이버 카페에도 참고로 보시라고 상당히 많은 양을 올려드렸는데, 뭐 세보진 않았습니다만 몇만 개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군사용어를 외워야 되는데, 이거 어디까지 외워야 되냐? 3만 개? 2만 개? 일단 뭐 만 단위가 되면은 이거 될까 싶죠. 그리고 뭐 짧은 기간에 한두 달 정도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뭐 이런 생각이 드시죠, 벌써. 네, 그렇고요. 뭐 사실 뭐 그 정도는 당연히 아니고, 그러면 그래도 이 시험이 좀 어렵다는데, 만만치 않다는데 한 1000개 정도는 외워야 되냐? 한 3000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군사용어라는 것은 분명히 많이 존재하는 것이 맞고, 실무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군도 이제 굉장히 큰 조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많은 병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포병병과, 구체적으로 이제 어디에서 근무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 역할을,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쓰는 용어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 분야에서만 적용되는 자곤, 특수한 용어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저쪽에 가면 또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런 걸 모두 아우르면 이제 수십만 개는 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럼 이 어학병 통역장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알아야 되느냐? 자, 이게 이제 상당히 궁금한, 뭐 군사 용어라는 부분에서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성비가 중요한 시대죠. 뭐 이해는 합니다. 궁극을 추구하는 것도 좋겠지만, 뭐 당장 한 달 앞으로, 뭐 석 달 앞으로, 몇 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무한정하게 그것을 확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좀 골라서 획득하는, 파악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뭐 각설하고 좀 더 차차 더 얘기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요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지금 여기에서 요지는, 군사용어를 외워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만, 이 어학병 시험 그리고 통역 장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준은 일정 수준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어떤 것들은 외우고 어떤 것들은 그냥 참고사항 정도에 지나지 않고, 어떤 용어들은 뭐 속된 말로 좀 신경 꺼도 되는지, 무시해도 되는지를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주변에 보면 소위 말하는 밀떡들이 가끔 있죠. 밀리터리 덕후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돈이 되거나 뭐 밥이 되는 건 아니지만 돈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취미 삼아서 재미 삼아서 군사 분야의 취미를 가지고 있고 또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자료들도 살펴보고 그래서 이미 이런저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밀떡이 아닌데 뭐 군사 분야, 안보 분야 이런 거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게 없는데 저도 이거 해서 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의문들이 나올 수 있는데 네,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평균적인 이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정도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뭐 나이는 이제 20대 초반에서 한 중반 정도 되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신문이나 9시 뉴스 같은 거 크게 열심히 보지 않았죠. 대개의 경우에는 거의 안 봤겠죠. 그래서 지나가면서 뭐 많이 떠드는 얘기들, 뭐 사드 뭐 이런 거는 뉴스에서 지나가면서 들어본 거는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시겠죠. 뭐 이런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신문도 읽고 뭐 밀떡인 경우에는 더 많이 알고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자, 그래서 두 가지 관점 어디까지 알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나는 별로 아는 게 없는데 혹은 조금 아는 게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거냐 뭐 이런 관점에서 먼저 좀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자, 간단한 퀴즈 같은 형태로 몇 개 용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열 몇 개 정도밖에 안 되고요. 뭐 시험이라고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재미삼아 보는 퀴즈 정도라고 부담 없이 보시면 됩니다. 자, 용어들을 몇 개 한번 봅시다. 자, 아주 기본적으로 중요한 그런 용어가 되겠고요. 날이면 날마다 나오는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이쪽 계열에서 거의 뭐 날이면 날마다 나오는 그런 용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좀 어려운 것들까지 뭐 한 열 몇 개 정도를 볼 텐데 지금 이제 단어들을 배경에 이제 띄워드릴 테니까 아시는 게 있으면은 큰 소리로 한번 뭐야 나 저거 알아 이렇게 한번 맞춰보십시오. 자, 시작합니다. 자, 제일 먼저 The Rock-US Allia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네, 뭐 그래도 좀 이거는 뭐 아주 기본이라서 많이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한미 동맹이죠. 자, 그 다음에 전차, 영어 쪽으로 이제 간다는 건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자, 이거는 예, 탱크를 다른 한국말로 전차라고 하는 거죠. Armored vehicle. 뭐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요 정도까지는 아실 것 같습니다. Armored vehicle. 예, 장갑차 되겠습니다. Self-propelled howitzer. 앞에 거보다는 조금 어렵죠. 자, 이거는 예, 자주포가 되겠고요. 자, multiple rocket launcher, MRL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다연장 로켓포, 방사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SLBM, ICBM 신문에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나오고 있고 작년에도 되게 많이 나왔었던 그런 용어인데 자, SLBM은 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이 되겠고요. ICBM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이 되겠습니다. 자, Warhead. 자, 뭘까요? War는 전쟁이 되겠고, Head는 대가리, 머리, 대장 뭐 이런 거니까 전쟁, 대장, 사령관 뭐 이런 건가? 네, 아니죠. 당연히 그런 거 아니죠. 예, 탄두라고 번역이 됩니다. 자, MRAP. 요거 좀 어렵습니다. 요거 맞추시면은 요 정도까지 이미 알고 있다 그렇게 하면은 예, 밀떡 인정. 밀떡 중에서도 레벨이 조금 높은 밀떡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네, 한국말이 아주 무시무시하죠. 내지뢰 매복 방호 차량이라고 합니다. 뭐 설명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폰업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뭐 쉽지 않은 게 아니고 사실 어려운 거죠. 예, 항행의 자유작전 내지는 항해의 자유작전이라고 번역을 하면 되는 표현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RSOI. 자, 요거 어렵습니다. 밀떡이라고 하시더라도 혹시 뭐 밀떡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아마 못 맞추시지 않을까 싶은데 나머지 분들은 예, 뭐 거의 못 맞추시겠죠. 잘 모르시겠죠? 예, 연합전시증원훈련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C4ISR 예, 상당히 중요한 용어인데 자, 아시는 분
쏘세요. 네. C4SR이라고 그냥 약어를 그대로 쓰면 물론 되긴 하죠. 그걸 물어보는 건 아니고 이거의 이제 실제 뜻을 알고 있느냐, 풀어낼 수 있느냐 뭐 이런 건데 자 이렇습니다. Command Control Computer Communications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의 약자가 되는 거고요. 지휘 통제 왜 밑에 게 날아가 버렸네. 죄송합니다. 이 편집이 잘못됐네요.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이렇게 하면 또 나오는구나. 정보 감시 정찰이 되겠습니다. 자, 배터리. 쌤, 절 뭘로 보시고. 배터리잖아, 배터리. 네, 그렇죠.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휴대폰을 안 갖고 왔네. 휴대폰에도 들어가고 뭐 온갖 곳에 다 들어가는 배터리를 얘기하는 바로 그 단어. 그 배터리가 네,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아닙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네, 포대라고 번역이 됩니다. 군대 얘기하다가 뭐 군사적인 얘기하다가 배터리 얘기를 할 일이 과연 있을까요? 뭐 있을 수는 있죠. 군대 장비에도 당연히 군사 장비에도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뭐 그런 얘기가 시험에 나온다든지 주요한 이슈가 되는 거는 아니겠고요. 그런 건 굉장히 테크니컬한 거니까. 어쨌든 포대라고 번역이 되고 한국말도 이게 쉽지는 않은데 이 포대가 뭐 자루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한자도 올려놨죠. 포병 부대를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겠고요. 뭐 설명은 나중에. 자, 다음. 바디 아머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한국말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저쪽에서 갑옷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막 환청이 뭐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제가 뭐 이런 많은 학생들을 지도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물어본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냥 재미삼아서. 실제로 갑옷이라는 답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많이 갈굼을 당했죠. 네, 갑옷 안 되겠고요. 뭐 칼 들고 나를 떨어라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니까 이거 안 되겠고요. 네, 방탄복이라고 옮기시면 되고 요거 실제로 시험에 한 2번 정도 나왔던 용어 되겠습니다. 자, RPG. 이거는 아는 분들 꽤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리니지 같은 거. Role Playing Game. To be more specific, MMORPG 뭐 이런 거 있죠.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제 붙어가지고 접속해가지고 하는 그런 게임을 얘기하는 RPG, Role Playing Game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네, 그쪽 동네에 가면은 RPG고요. 롤 플레잉 게임이고요. 우리 동네에서는 당연히 아니겠죠. 눈치는 까셨죠? 그럼 이게 뭐냐? 요런 겁니다. Rocket Propelled Grenade의 약자가 되고요. 자, 요런 겁니다. 요런 거. 이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이 되어 왔고 구소련에서 개발됐던 거고 지금도 뭐 여기저기에서 많이 쓰는 거니까 요거를 로켓포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RPG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자, PKO하고 PEO가 있습니다. 자, PKO는 많이 아실 것 같네요. Peacekeeping Operations라고 해서 평화유지작전. 뭐 주변에 이제 해외 파병 갔다 온 사람들도 있죠. 우리도 뭐 한빛부대, 동맹부대 뭐 이렇게 등등 평화유지작전 하고 있고요. 자, 요거는 많이 알 것 같은데 PEO는 뭘까? 자, 힌트 하나 드릴까요? Peace Enforcement Operations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죠? 이유는 네, 평화강제작전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 enforcement란 단어가 어렵지는 않은데 이게 실제로 요 컨텍스트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느냐라는 거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자, 또 넘어가고요. 자, commitment. 자, 요것도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단어죠. 그래서 뭐 헌신 뭐 이런 건데 자, 그런 거 같으면은 여기 퀴즈에 제가 안 넣었겠죠.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U.S.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South Korea 이런 거 할 때 나오는 건데 헌신이라고 거기다가 하면은 좀 이상하죠.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는 의지 공헌의 약속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설명은 나중에 하고요. 자, the nine dash line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어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the nine dash line. 자, 이게 뭘까? 그렇죠. 어렵죠. 요거 쉽지 않습니다. 신문 아주 열심히 읽는 분들, 뭐 시사, 외교, 뭐 군 이쪽에까지 좀 관심을 두고 기사나 뉴스를 열심히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은 들고요. 자, 구단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interested party라고 돼 있는데
뭐 커미트먼트 거기서부터 지금 나오는 용어들은 어떤 거냐면은 어떻게 보면 이건 군사 용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 해야 되냐? 네,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이제 그 문장들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자주 나오기 때문에 뭐 interest party도 있고 그다음에 national interest 뭐 이런 거 있고 그러면은 당연히 눈치는 까셨죠. interest party라는 게 뭐 이번 주 주말 금요일에 뭐 불금에 홍대 앞에 어느 클럽에서 무슨 파티를 한다 그러던데 거기에 내 가고 싶어 뭐 이런 거 아닐 거라는 건 눈치는 까셨을 거고 여기에서 interest는 관심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national interest라는 표현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뭐 국가적 관심사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interest는 이해관계 같은 것들을 뜻하게 되고요. 이해당사자라고 번역이 됩니다. 파티도 뭐 먹고 노는 그런 파티가 아닌 거죠. 자, 요거는 발음, 그렇죠. 한국말로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해병대가 되겠고요. marine하고 구분해 주셔야 되는 뭐 그런 용어이죠. marine는 해병대원,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해병대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게 The Marine Corps라고 자, 이쪽에 계신 분이 아무도 사실은 없지만 얘기하실 수도 있겠네요. 뭐 실제로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으니까. 뭐가 문제냐면은 The Marine Corps라고 이렇게 하면은 해병대원들의 시체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CORPS라는 것이 P와 S가 둘 다 무급이 됩니다. 그래서 The Marine Corps 이렇게 발음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뜻을 아는 분들은 그래도 꽤 있을 것 같지만 발음에 좀 유의해 주셔야 되는 뭐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사드, 답을 얘기해버렸네. 사드 나왔죠. 사드. 작년부터 상당히 말이 많았고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이슈가 되겠죠. 자, 사드. 네, 그렇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근데 자, 한국말로 할 때 그냥 사드라고 하시면 되는데 정확하게 풀어서 얘기하면은 종말 단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깁니다. 왜 그러냐? THAAD라고 되어 있는데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System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발음 문제가 있는데 한국말로 할 때는 그냥 사드라고 얘기를 하지만 THAAD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쭉 봤고요. 자, 앞으로 쭉 돌아가서 몇 가지를 좀 다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서론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세상에 존재하는 군사 용어는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 시험을 준비하는 뭐 한 달 정도, 석 달 정도 뭐 예를 들어서 짧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시고 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아주 착한 분들도 계신데 뭐 기간이 뭐 1년 있다고 한들 뭐 몇십만 개 외울 수 있는 거는 아니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뭐 그다음에 이제 한 달 기간 남겨두고 1만 개를 외워라. 이것도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알아야 되느냐? 그거를 구분해 보자라는 것이죠. 자, 일종의 이제 퀴즈 비슷하게 해서 좀 전에 이제 몇 가지 용어들을 이제 살펴봤었는데요. 그 안에서도 필요한 게 있고 필요 없는 게 있습니다. 살짝 반가워지려고 그러죠. 자, 한미동맹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필요한 거냐면은 네, 매우 많이 필요합니다. 별이 3개, 뭐 5개까지 붙여도 상관없고요. 아주 기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런 건 당연히 외워주셔야 되고 전차 탱크 뭐 이런 건 아주 기본이니까 뭐 물음 쪽팔리니까 외워주셔야 되는 뭐 그런 거. Armored Vehicle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Self-Propelled Howitzer, 뭐 Gun, Artillery 뭐 이렇게 이제 붙기도 하고요. 자주포인데 뭐 이것도 기본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주력 자주포가 K9이죠. 뭐 아주 성능이 좋다라고 하고요. 수출도 하고 있는 그런 건데 뭐 언급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알아주셔야겠고요.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뭐 사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 이거 가지고 어렵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건 더 어렵게 느껴질 텐데 조금은 더 Multiple Rocket Launcher라는 게 있는데 MRL 이거 알아야 되느냐? 네,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왜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북한이 이게 이제 한국말이 당연장 로켓포와 이제 방사포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한국에서 쓰는 표현이고 이거는 북한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같은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근데 북한이 방사포를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군사적인 위협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이 북한의 방사포에 대한 언급이 뭐 간간히 나오게 마련이고 그래서 픽업 해주셔야 되는 그런 단어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 SLBM과 ICBM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건 눈치 까셨죠? 뭐 자주 들리죠? 북한에서 뭐 이런 거 개발하고 있다. 네, 외워주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것들, 이런 거를 이제 외우게 되는 게 기본이 되는 거고요. 중요한 얘기죠. 북한에서 지금 열심히 이거 만들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니까. 자, warhead, 탄두라고 번역이 되고요. 탄도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바로 앞에 ICBM이 있었죠. 이게 뭐의 약자냐면은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ballistic. 요 B가 있죠. 이게 이제 ballistic이고요. 이게 탄도입니다. 여기에서는 탄두입니다. 틀리지 말아주세요. 이거 외워주셔야 되고요.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많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뭐 언급이 자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MRAP이 나왔습니다. 이거 외워야 되느냐? 요거 빼도 됩니다. 안 외우셔도 됩니다. 뭐 물론 알아서 나쁠 거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특수 장비 중에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밀떡들이 이제 뭐 조금 관심을 갖는 그런 것들 중에 이제 하나인데 Mine Resistant Ambush Protected Vehicle이라는 것이고요. 뭐 우리나라에도 이제 미군이 개발해서 이제 좀 줘서 좀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 뭐 시험에 나온 적 없고요.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거는 뺍니다. 자, 폰오프가 나와 있는데 이건 알아야 되느냐?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 알아두시면은 좋겠다.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OP는 Operation이 되는 것이고요. FON은 Freedom of Navigation. 남중국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중 간의 패권 다툼이라는 주제하에서 나오는 관련 용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항해의 자유 내지는 항해의 자유가 되는 거고 OB 붙어서 작전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자, 요거 외워야 되는 거고요. 자, RSOI 이거 외워야 되냐? 이거 용어 자체는 만만치 않습니다. RSOI가 뭐의 약자냐면은 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and Integration의 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말은 그 단어를 한 개씩 옮겨가지고는 이게 또 말이 안 만들어집니다. 자, 골 때리죠. 네. 신경을 그냥 꺼버립니다. 이게 이제 훈련 중에 이제 하나였는데 과거에 시행됐던 거라서 이제 이름이 이제 바뀌었고 성격이 좀 이제 달라졌기 때문에 이 이름은 이제 안 쓰고 있고요. 그리고 좀 테크니컬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것도 뺍니다. 자, C4ISR이 나왔는데 요거는 뭔가 길 것 같죠? 이거 풀어놓으면은 네, 맞습니다. 상당히 긴데 이거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풀어봅니다. C4라는 건 C가 4개 있다는 건데 Command, Control, Computer Communications 그 다음에 I, Intelligence, S, Surveillance, All, Reconnaissance가 되는데 요거는 외워주십시오. 자, 이유는 뭐냐면은 요거 자체로 언급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외워서 여러 가지 용어들을 한꺼번에 다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외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C4SR을 하나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그 밑에 뭐가 있냐? C2가 꽤 자주 등장합니다. C2라는 것이 있고 C4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C4I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ISR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 있는 단어들이 다른 컨텍스트에서 또 뭐 쓰이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United States Surveillance Assets 뭐 이렇게 하면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감시 자산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계격파를 할 게 아니고 C4ISR 이거 자체로도 한 개 용어로 언급되는 경우들이 있고 이걸 외워서 여러 C2, C4, 그다음에 C4I, C4ISR, 뭐 ISR 등등을 다 해결하자 이런 맥락이기 때문에 이거 꼭 외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배터리였는데 배터리 핸드폰 배터리 아니었죠? 포대 얘기하는 거고요. 뭐 성산 포대에 배치하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있었죠. 사드 포대 할 때. 자, 요거 헛발질 할 수 있으니까 눈여겨봐 주시고 사드 얘기 쪽에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드가 주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요거 외워주셔야겠습니다. 자, 바디 아머 뭐 이렇게 그렇게 자주
굉장히 자주는 아니지만 드물지 않게 보게 되는 거고 시험에 한 2번 정도 나왔던 표현이니까 뭐 픽업해 주시고요. 뭐 이 정도는. 자, 그 다음에 RPG, 뭐 기본 용어니까 Rocket Propelled Grenade.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무엇이다. 금방 감이 잡히시죠? 자, PKO, 평화유지작전은 우리나라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갈수록 이제 확대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활동이 되겠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25 전쟁,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해외 다른 나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나라죠. 고마울 따름이고요. 이제 뭐 우리가 뭐 굉장히 잘 산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먹고 살 만은 하니까 우리보다 더 어려운 나라,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분쟁을 겪고 있는 나라를 도와줘야죠. 그렇죠? 받은 게 있으면 이제 다시 돌려주는 게 있어야죠. 뭐 등등으로 해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활동이 됐고요. 중요한 표현이 됐고, 뭐 시험에도 여러 번 나왔던 표현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외워주셔야겠고, PEO는 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군사 이론적으로 들어가면은 PO, Peace Operation 계열에 포함되는데, 평화작전의 계열상에서 여러 가지로 또 이제 세분화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PKO가 있고, 또 PEO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PKO는 여러 차례 시험에 나왔던 용어가 되겠고요. PEO는 한 번인가 뭐 나왔던 적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이 뭐 그냥 덤으로 가져가는 뭐 이런 정도가 되겠고, 뭐 이거는 뭐 이 정도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뭐 덤으로 뭐 이 정도로 이렇게 표기를 해봅시다. 자, 커밋먼트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단어는 헌신 아니고 보통 이제 의지, 공약, 약속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다 그랬죠. 이 단어는 굉장히 자주 나오고 한미동맹과 관련해서 언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겠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United States unwavering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South Korea. 뭐 이런 식의 문장에서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한국 방어에 대한 의지가 혹은 약속이 변함없다. 흔들림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거고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또 Nine Dash Line이라고 돼 있는데 남중국해의 문제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랬었고 특히 이제 작년도에 미중 간에 첨예한 대립 관계를 보여줬던 주제가 되고 시험에도 한 2-3번 정도 나왔던 주제고 향후에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다라고 보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이제 중요한 이제 용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이 구단선이라는 용어는 좀 테크니컬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중국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핵심 용어들은 이것저것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는데 이 구단선은 뭐 꼭 외우세요.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뭐 곁가지 정도 알아두시면 좋고 몰라도 뭐 크게 거시기 하진 않다. 뭐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자, 뭐 이해당사자, 뭐 이 interest party 아주 기본 용어가 되겠습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그냥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단어 자체는 이제 친숙하게 느끼지만 다른 뜻이니까 헛소리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거는 뭐 다 아실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CORPS를 corpse라고 발음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THAAD 앞으로도 계속 이제 뭐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뭐 한동안은 계속될 문제고 상당히 이제 많은 관심이 쏠리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이거 아셔야겠고요. 풀 수 있어야 됩니다.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System이 되겠습니다. SAD, THAAD 이렇게 되죠. 자, 용어를 잠깐 이제 뭐 퀴즈 비슷한 형식으로 해서 풀어봤었고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다시 좀 돌아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꼭 외워야 될 것이 있고 뭐 알면 좋고 몰라도 뭐 그닥 부족하지 않다 뭐 이런 정도도 있고 뭐 그건 좀 신경 끄세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뭐 이런 게 있다 그랬죠. 그런 걸 좀 구분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뭐 그걸 제가 좀 알려드리는 역할을 당연히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10몇 개 봤는데 난 아는 게 하나밖에 없었는데 난 아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뭐 심지어는 한미동맹 이것도 The Rockets Alliance 이렇게 툭 던졌을 때 빵 이렇게 뭐 한미동맹이라고 바로 팍팍 튀어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공부하기 전에는. 일상생활에서 뭐 이런 얘기 할 일이 과연 있을까요? 여자친구 만나서 학교 친구 만나서 뭐 한미동맹에 대해서 뭐 토론을 하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요. 근데 시험에서는 이제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중요한 용어들이기 때문에 외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뭘 외울 거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뽑아 놓은 것이 요거라는 거죠. 230개 정도를 일단 버전 3.0에서는 추렸고요. 뭐 이게 이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건데, 뭐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많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 정도 외우는 거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안 되겠죠. 열심히 외워주시고요. 입으로 외워주시고요. 예문 보면서 어떻게 쓰이는지도 같이 좀 파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영어로 가는 거, 영어에서 한국으로 가는 거,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요. 네, 죄송합니다. 양쪽으로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고, 입에 붙여주셔야 되고, 자,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선생님, 잠깐만요. 소용없습니다. 통역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거 공부하는 건데,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실제 통역시험에서 쓸 수 없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빵빵, 바로바로 튀어나갈 수 있게 그렇게 외워 주셔야겠네요. 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돼 있고, 예문까지 쭉 다 올려놨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뭐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아는 게 한 개밖에 없었어요. 두 개밖에 없었어요. 걱정할 필요 없고요. 많이 아는 사람도 사실 이제 열 몇 개 정도를 방금 봤었는데, 굉장히 많이 아는 편에 속한다고 하는 사람도 그 정도 보통 던져주면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많이 아는 사람이 5개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한두 개 아는 수준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뭐 5개 아는 사람 그러면 좋은 거냐? 뭐 한두 개 아는 것보다 5개 아는 게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고 외워야 될 게 훨씬 많으니까 뭐 시작하는 시점에서 내가 뭐 조금 더 많이 안다. 그거 그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물론 좋은 거는 맞죠. 그래서 지금 뭐 아는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걱정할 필요는 없고, 일단 시작하고 나서 외워야 될 것들을 제가 이제 충분히 나눠드리기 때문에 그걸 열심히 외우시면은 시험 보시는데 충분히 대응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럼 이게 다냐? 뭐 그렇지는 않죠. 이거 열심히 다 외우면 이 시험에 나온 모든 군사용어를 다 커버할 수 있다까지는 아니고요. 모든 걸 다 커버한다.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양이 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을 추려놓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 일단 외우시면 상당 부분 한 80% 이상 커버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 이외에 더 필요한 것들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런저런 텍스트들을 보면서 그때그때 추가해서 공부하시면은 픽업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느냐? 뭐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 퀴즈 비슷하게 풀어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그 단어만 이렇게 올려놓은 형태로 이제 제가 퀴즈랑 이제 약간 설명을 드렸고, 실제 나가는 자료는 이제 이런 형태였죠. 이런 형태였죠. 이게 이제 자료로 파일로 나갈 거니까 프린트해서 이제 같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해설 강의에서는 이렇게 좀 글자를 크게 띄워놓고 이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어떤 용어를 이제 선정을 했고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예문을 제가 골랐는데, 나름 뭐 심혈을 기울여서 좀 신경을 써서 이제 골랐습니다. 그래서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용어가 있는데, 물론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The ROK US 혹은 뭐 South Korea US Mutual Defense Treaty가 되는데, 요게 이제 예문 안에서 이제 어떻게 실제로 쓰이고 있는지를 보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예문을 드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예문을 이제 선정을 하면서 이 엔트리, 이 용어의 배경, 그 다음에 어떤 내용, 관련 내용 같은 것들을 파악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문들을 되도록이면 골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예문을 읽어보시면은 이 상호방위조약이 언제 체결이 된 거냐,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있는 예문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런 맥락에서 조금 더 보면은 무임승차라는 것도 지금 그 용어집에 제가 올려놨는데, 이게 과연 군사 용어인가요? 그렇죠. 이 단어 자체만 놓고 보면, 이 표현 자체만 놓고 보면 군사 용어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이런 것도 해야 되나? 네, 해야죠. 이유는 이쪽 분야에서 이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자, 트럼프가 이제 후보 시절,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됐죠.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한국 등 우리나라 뭐 등등의 나라에 대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는 압박을 하는 그런 발언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거세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무임승차하고 있다. 한국 등이 돈 안 내고 안보 문제를 미군에 의존하고 있다. 무임승차하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게 회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럼 무임승차라는 표현 자체는 free riding, free rider, free ride, 뭐 piggyback on, 뭐 등등의 이제 표현을 쓸 수 있는 거고요. 자,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예문이 나와 있고, 그럼 이걸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무임승차 얘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 등의 안보 무임승차를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반드시 네, 그렇죠. 방위비 분담금 얘기로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요것도 제가 올려놔서 같이 묶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조금 테크니컬하긴 하지만 이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하면은 그 밑에 깔려있는 협정인 어디 갔죠? 어디 갔죠? 네, 여기 있습니다. SMA 얘기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요거는 뭐 꼭 외우세요. 뭐 달달 외우세요. 뭐 이런 정도 느낌까지는 아니긴 한데요. 같이 이제 묶어서 좀 공부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주한미군이 이제 주둔을 하면은 거기에서 당연히 비용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을 누가 댈 거냐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거를 미국 쪽이 얼마나, 한국 쪽이 얼마냐, 어떻게 분담을 할 거냐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이제 협정을 맺은 것이 있고요. 그것이 SMA, The Special Measures Agreement가 되겠습니다. 자, 요 용어도 단어를 그냥 옮겨가지고는 한국말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옮기면 뭐가 되죠? 뭐 특별 조치 협정이랄까 뭐 이런 정도로 번역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말로는 그렇게 표현이 안 되고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그 외에도 뭐 작게 뭐 등등 그래서 진짜 그 군사 용어의 느낌이 풀풀 나는 순수한 느낌의 군사 용어들도 이것저것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작게 얘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이제 적용되고 있는 거는 작게 5015가 되겠습니다. 5015가 이제 적용되기 시작한 지는 뭐 그렇게 얼마 안 됐고요. 그전에는 이제 5027과 5029가 있었는데 5015는 5027과 29를 이제 통합한 정도의 성격을 갖게 되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비상시에 뭐 전시나 비상시에 한미연합군이 어떻게 작전을 펼칠 건가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 북한 내 급변 사태 얘기가 나온다든지 좀 확장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시 이제 이 용어 자체 뭐 OPLAN 527, 뭐 5027, 5015 뭐 이런 걸 보면서 요 용어가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뿐만이 아니라 그 용어가 실제로 이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문을 골랐습니다. 여기에서도 이걸 읽어보시면 5015의 내용이 어떤 거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용어들 쭉 살펴보고 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이 영상은 소개 영상 정도,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선별을 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 이런 느낌으로 진행을 하면 된다. 뭐 이런 것들 정도를 설명드린 거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 두 번째 영상에서부터 1번 항목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일로 이거 다운받으신 분들은 프린트해서 이거 들고 동영상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